안녕하세요. 국세청 홍보대사 아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채널 고정.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공식 유튜브 MC 김교준 인사드립니다. 연말정산 시리즈를 한 지 시간이 흘러서 또 이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가 또 연말정산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이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세안남 이도헌 조사관입니다. 세수 안 하는 남자 아니고요. 자, 세법을 안내해주는 남자입니다. 네, 명칭을 바꾸지는 않았군요. 네, 저는 뭐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시리즈와 비교를 했을 때 올해 좀 달라진 게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떤 게 달라졌을까요? 자, 작년에는요, 이 연말정산을 이론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그 납세자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그런 연말정산 사례를 모아가지고 순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연말정산 시리즈 첫 번째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네, 일단 연말정산이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깔끔하게 연말정산 뭡니까? 네, 말 그대로 연말정산이거든요. 잠시만요. 잠깐만. 자, 근로자 여러분들은요, 이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뗀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바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때 소득세를 얼마나 떼느냐, 그것은 국가에서 정한 간단한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것을 바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금액은 말 그대로 간단하고 대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네. 간이세액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연말에 이 정확한 소득세를 재계산해가지고 이걸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자,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네. 예를 또 들어주셔야죠. 아, 예. 만약에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연말에 정확하게 소득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7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된 거죠. 그렇죠. 원래 7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만 원을 납부를 했으니까 네. 그러면 더 납부한 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물론 숫자가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정산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생각이 듭니다. 네네. 차트를 몇 순위까지 좀 정리를 하셨을까요? 네, 각 항목별로 3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기초편 탑3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연말정산 기초 3위.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자,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요, 1월 15일경에 개통이 되고요. 네. 예, 근로자분들은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각종 공제 자료를 출력하시거나 혹은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항목에 대해서 모든 공제 항목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이 항목들이 과연 공제 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1월에서 2월 사이에 이렇게 또 자료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회사에서는 2월 말까지 이 근로자들의 공제 자료를 검토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가지고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하고 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세금 환급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더 내야 된다거나 이러한 정보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거는 세무서가 직접 근로자한테 주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연말정산 환급세액은요,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다시 근로자들에게 각각 지급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요, 사실 세무서가 아니고 회사에 문의를 하셔야만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트의 2위 살펴봐야겠죠. 2위. 자, 이직했을 때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회사에 소속이 옮겨지는 경우에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림 자, 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근로자가 A 회사에 근무를 하다가 네. 8월 달에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B 회사로 옮겼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요, 이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거든요. 네. 네, 자 그림을 보시면 8월에 퇴직을 했는데 이 8월 급여를 9월에 지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9월에 이 A 회사에서는 이 퇴직한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를 하고요. 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해서 퇴직한 사람에게 10월 말까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을 받고 나오셔야 그렇습니다. 마음이 받으셔야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0월부터 출근을 하게 됐다면 이제 B 회사에서 근로한 만큼의 또 근로소득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연말에는 그러면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 바로 A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셔야 됩니다. A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B 회사에다가 제출을 해줘야 되죠. 만약에 좀 사정이 생겨서 이전에 퇴직했던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좀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동일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4월 말경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그 시점인 1, 2월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B회사 근로소득만 연말정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후에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A회사의 근로소득과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초 광고가. 네,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기초편 1위. 1위. 대망의 1위.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자,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납세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버스 놓치면요, 그냥 다음 버스 타면 됩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그냥 다음 기회인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놓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바로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네, 경정청구를 통해서 놓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정청구서를 접수를 했다. 그러면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상 버스가 한 5대는 더 있는 거군요. 경정청구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됩니까? 바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 바로 이 72번 결정세액 화면에 나오겠죠? 네. 72번 결정세액이 0원이면 이 놓친 공제를 추가로 반영을 하더라도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정리를 해보니까 또 새롭게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영상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